참,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죠? 참, 누구 말만 따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방학을 아주 재미있게 잘 보냈는데,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1부, 2부, 3부로 제가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들이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기능이.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 중에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 홈페이지에 딱 접속해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검색창 하나만 딱 있어요. 예. 그런데 구글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 밑에 숨어 있는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기능 중에 단 하나가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챕터가 한 10챕터 있는데 갑자기 12챕터 하나만 딱 가르쳐가지고 그 과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잠깐 제가 구글 클래스룸이 G Suite for Education 플랫폼에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인데 그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부는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을 가지고 수업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3부는 이렇게 수업이 개설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지 이것까지 오늘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요. 오히려 기독교나 불교에서도 종교기관에서도 인공지능 로봇이 과연 해탈을 할 수 있을까? 사람도 해탈하기 힘든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할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잘 알려져 있는 용어죠, 사실은. 근데 막상 4차 산업혁명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아무도는 아니겠죠. 극히 드물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갈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건 스킵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혹자는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런 기술들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회자되는 기술들, IoT라든지 로봇, AI, 3D 프린팅 이런 기술들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반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하게 얘기하는데요. 잘못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표인데요.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시려면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만 이게 기술이잖아요.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갈 텐데 사실 우리가 기술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요. 1차 산업혁명 기계, 전기, 정보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기술들이 왜 개발이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기술, 아까 말씀드린 IoT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인간의 삶을 풍족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해요. 저도 좀 심리학자 메슬로가 얘기하면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답니다. 이런 단계별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 욕구죠. 먹고 자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 내 보내고. 그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1차 산업의 기계혁명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런 이게 이제 만족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인간의 욕구는 항상 더 위의 것을 요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요구하게 돼 있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혁명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여기까지는 만족했지만 이제는 자기 표현이나 존경,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중시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했다는 거고 결국은 이것까지 만족되게 되면 이제 해탈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 이렇게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서 나온 것들이고, 그것은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인간의 욕망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것을 만족시키게 해주기 위한 기술과 인간의 욕망이 서로 공진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간다라고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전 산업계가 혁신적인 그 변화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죠? 교육 부분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세계경제포럼에서 이제 제공해준 자료인데요. 201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갖춘 인력을 우리는 양성할 책임이 있는 거죠. 2015년도까지는 1위부터 10위인데요. 복합문제 해결 능력부터 쭉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랫부분에 있던 게 상당히 위로 올라갔죠. 이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복합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워낙 사회가 다양하게 앞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학생들이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딱 있잖아요. 일단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조직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고, 그죠? 그 계획 한 대로 뭔가를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피드백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능력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중간에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찾다 보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물밀듯이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나 이런 밀려오는 파도들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을 기다려 주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어차피 그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방법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플립 러닝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가장 교육적인 효과가 많은 방법이 이제 이 방법입니다. 이게 보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24시간 이후에 머릿속에 남아있을 비율인데, 그죠? 그냥 듣기만 하면 24시간 후에 5%밖에 안 남아있고, 이렇게 말로 실제로 자기가 교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티칭을 해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액션 러닝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많이 아답티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플립 러닝 이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 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1세기의 핵심 역량 교육법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어쨌든 이렇게 교육을 해야만 앞으로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은 대학들은 이미 완벽하게 환경을 구축해 놓고 저 앞에 나가서 앞서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설 투자가 될 것이냐? 힘들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제 나름대로 고민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제가 구글로부터 인증을 받았지만, 저도 이거 잘 몰라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찾게 됐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G Suite for Education 플랫폼이라는 것이고요. 원래 이 구글에서는
이런 플랫폼을 세 가지 종류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베이직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이렇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베이직은 물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극히 제한이 되어 있겠죠. 사용자당 매월 5.4불이고, 그 다음 비즈니스는 사용자당 매월입니다. 10불입니다. 그것과 기능이 비슷한 것이 G-SWIFT 에듀케이션이 우리가 인증을 받은 그겁니다. 우리 학교 당장 어제 조교 선생님들 강의를 하면서 학생 아이디를 다 생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 제가 2018년도에 인증을 받을 때 2,000명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은 제가 5,000명을 했지만 그렇게밖에 인증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어제 막 학생 아이디를 생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걸 저도 예상을 혹시나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우리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으니까 뭐 2,000명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제 딱 발생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생 아이디가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긴급히 요청을 해서 8,000명을 증오를 해서 지금 10,000명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월 사용자당 10불이 넘습니다. 10,000원 조금 넘죠. 우리가 어제 생성한 인원만 하더라도 한 3,000명 가까이 될 텐데 곱하기 하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구글에서는 기업한테는 이렇게 받습니다. 단 G-SWIFT 에듀케이션 인증을 받은 대학은 무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바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G-SWIFT 에듀케이션은 교육 혁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원활하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도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이 돼 있죠. 이거는 더 작을 거고 더 많고 이건 훨씬 많겠죠.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Gmail 쓸 수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 칼렌더. 이거 Gmail이나 구글 드라이브는 용량이 무제한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인증을 받은 대학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로부터 받는 드라이브는 최대 용량이 15기가죠. 클래스룸을 물론 개인적으로 받아 클래스룸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기가는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무한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글 닥스라든지 그다음에 엑셀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글 시트, 파워포인트와 기능이 비슷한 구글 슬라이드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 구글 폼스. 지금 이거 화면에 보이는 이게 만든 게 제가 구글 슬라이드로 만든 겁니다. 항상 작성하는 즉시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죠. 그다음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을 지금은 페이퍼 하나도 안 봅니다. 시험지로. 다 이걸로 시험을 보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기타 그 외에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글 행아웃 미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전자문서 시스템에 잠깐 공지를 했었지만, 원래는 이제 G-SWIFT 에듀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구글 행아웃 미트 기능을 이용할 때는 처음에는 동시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실시간 화상 관계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25명부터 시작해서 50명, 100명까지 됐다가 지금은 한시적으로 7월 1일까지 250명까지 동시에 실시간 스트림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게 끝나는 즉시 바로 동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단일 도메인 내에서는 10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내 한 수업에서는 250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교수님들이 동시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10만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그럼 다른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구글 클래스룸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만, 구글 크롬북을 사용하는 학생만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G수ite 에듀케이션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8천만 명이고,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들 다 합해서 3천만 명이나 된다. 이것도 좀 진한 데이터이긴 한데요. 이 무료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구글을 개발한 사람들이 원래 스탠포드 대학의 석사과정에 있던 두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스탠포드 대학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구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기관에는 무료로 주게 돼 있고, 사실은 이제 영업적인 그런 마인드도 들어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분명히 졸업하고 나서 업무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쉬우니까, 익숙하니까. 그런 걸 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공지능 하면 구글이죠.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 클릭하는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로 구글에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보안 유지되면서요. 그래서 경향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바로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G수ite for Education 인증을 받은 대학의 리스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그때는 제가 조사할 때는 250개 정도 되는데 엊그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300개가 조금 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자랑스럽게 여기 딱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죠. 사실 이게 준비 과정이 조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혼자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인증을 해줘야 되고, 어디서 제가 말이 걸렸나 하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총장님이 이걸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구글에 물론 구글하고 메일 주고받는 건 다 영문으로 해야죠. 영어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 학교의 종합정보센터에서 이런 레코딩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하부 도메인, 서브 도메인도 만들고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메일 서버에다 세팅 작업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서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작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참 고맙게도 양준모 팀장님이 이렇게 협조를 해줘가지고 그 작업을 완료를 하고, 저는 이제 2018년도 1학기부터 시험적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요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고. 10,000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는 거. 구글 클래스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서비스들을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 보면 다양하게 많이 있죠. 예. 수업 공지사항, 과제, 질문, 평가를 학부모와 공유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과제를 관리할 수도 있고 말이죠. 굉장히 많다. 구글 클래스룸을 오해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용하려면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단기간에 될 수는 없죠. 결코 어떤 누구라도 3시간 만에는 절대로 부족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이제 장표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업을 개설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당장 이번 학기에 해야 될 교과목, 제가 4과목인데요. 이제 저는 수업 개설을 다 해놓은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뒤에 게 이제 1학년 거고 저게 2학년 과목인데, 1학년들도 아직 한 번도 학교에 오지 않았지만 이게 좀 지난 데이터인데 학생이 이미 수업에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죠. 16명, 13명 이렇게. 제가 이제 단톡방을 이용해서 이게 수업에 입장하는 방법을 공지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도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건 예전에 2018년도에 저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자료인데, 사실 그때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수많은, 그러니까 안 되면 또 뭐 온라인상에 가가지고 저 질문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구글에 보면 구글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GEG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인가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노베이터, 당국대학교의 박정철 교수가 중심이 돼서 만든
구글의 그룹입니다. 거기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질문도 하고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수업 자료를 구축을 합니다. 구축하는 자료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프레임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집을 지을 때도 보면, 그죠? 이렇게 뭐 천정을 만들고 벽을 쌓고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나서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그 안에 어떤 가구를 채우는가 하는 거는 본인만이죠. 저는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은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서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긴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한 거죠. PPT 파일을 하나 올리고, 이 수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PPT 파일을 올리고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PPT 파일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같이 올린 겁니다. 이건 클립 러닝 기능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건데, 동영상이 클립 러닝 할 때는 길면 안 돼요. 한 5분에서 10분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사전에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이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오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그때 만든 자료입니다.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참고로 그냥 너무 이제 부끄러운데, 그래 아주 간략하게 저도 배우면서 간단하게 했던 건데, 이렇게 이제 같이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몇 분짜리인가요? 이게 15분짜리네요. 그 수업 자료를 만든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화면에 이렇게 나오도록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곰캠 툴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곰캠 툴은 이렇게 내가 만든 수업 자료를 화면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곰캠은 여기 내가 영상이 이렇게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앞에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그러면 설명하는 내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수업 자료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사실 저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나오게 해놓고 지금 이 영상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그걸 구글 클래스룸에 적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는 뭐 임의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이게 동영상을 만들려면요, 하나의 드라마를 만든 거나 똑같습니다. 분명히 축약된 거지만 시나리오를 다 작성해야 돼요. 해가지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PPT에 음성 싣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만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게 실습 수업을 진행할 때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실습도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학생들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실습 과목을 할 때 이제 3시간이면 3시간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 반 정도 실제로 실습을 수행하고 나서 그 실습 수행하는 결과를 그 실습하면서 만들어졌던 내용물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을 테고, 하드웨어면 꾸민 게 있을 거고, 그죠? 하드웨어 꾸민 거는 너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여기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과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총, 여기 보면 32명 중에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제출한 학생이 19명이고, 과제를. 아직 할당을 내가 했지만 학생이 제출을 하지 않은 학생이 13명,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학생 내역을 이걸 탁 누르면 이 제출한 내역이 여기에 보이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실습한 내용을 제출하면서 이게 첨부 파일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탁 누르고 들어가면 이 학생이 제출한 파일의 내역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바로 이 학생에 대해서 이 수업 과제는 10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넣어가지고 엔터 키를 누르면 바로 이 학생의 아이디로 다 날아갑니다. 내역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답니다.